북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북한 평성에서 오신 김미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번 시간에 그 군대이지만 사실상 그 어떤 대학교에서 빡세게 공부하는 어떤 그런 데서 지금 군복무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는데 그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는데요. 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막 까무라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까무라치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받으세요? 치료는 저희는 네. 이렇게 처음에는 한두 네. 분은 11호병원이 가까우니까 평양시. 여기식으로 말하면 국군 수도병원. 네. 그쪽으로 이렇게 음. 우리가 차가 있었어요. 네네. 갱생 자동차. 오. 그러면 그걸로 이송을 했었는데 네. 너무 까무러치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11호병원에 박사, 그러니까 의학 박사 분이 오셔가지고 전문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강의도 해주고 이게 까무러치는 거는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그런다. 참, 거기에 또 사상교양이 들어가나요? 야, 역시 그 뭐 치료도 북한답게 치료를 하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박사 이건 맞나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네. 30명을 쭉 앉혀놓고 강당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나약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뭐 솔직히 또 약이란 건 솔직히 없잖아요. 물약 네, 치료 같은 네,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극복하면서 다 같이 공부를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네. 어찌 보면 그 뭐 의학 박사분들이 직접 왕진을 나오신 거잖아요. 네, 예, 뭐 그 환자들이 뭐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예. 굉장히 특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치료를 해줄 만큼 네. 그 검수국에 있는 그 교육을 받는 같은 교육생들은 네. 굉장히 북한 정부에서 큰 힘을 아주 큰 뭐 영향을 집중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던 중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남한에 살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뭐 공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제일 공부에서 남았던 게 네. 무슨 열처리 같은 거는 뭐 무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속 그러니까 금속 재료 학 분석이 있어요. 금속 재료 학 분석. 오,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네요. 아니 어려운 용어라 예를 들면 내가 좀 까다롭게 말을 해서 그러는데 쉽게 이해하게 말하자면은 내가 뭐 특수형 학군강이다. 그러면은 재질이 있어요. 특수형 18, 뭐 투 58, 투 60 이렇게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뭐 특수형 학군강 18이라 하면은 18이 뭐 대체로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특수형 학군강 18이에요. 그러면 이 18이 이게 화학 조직이 탄소, 규소, 망간, 린, 유황 뭐 이렇게 5대 분석, 7대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근데 뭐 특수형 학군강이 뭐 18, 뭐 10, 20, 뭐 58, 60 이게 쭉 이게 숫자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형 학군강 18에서 탄소가 대체로 0.0 뭐 0.0 1에서 0.020 그다음에 규소는 0.00 그러니까 000 하면 그 숫자가 난 아주 뒤에 있어. 머리에 있어요. 매일 시험을 보셨으니까 당연히 머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0.00 그다음에 규소, 망간, 린, 유황 이게 특수형 학군강 거기서 이거는 대체로 이렇구나 하고 내가 조금만 신경을 더 살리고 내가 기억을 되살리면 그게 떠오르는 거죠. 야, 굉장하네요. 이게 뭐 금속 재료공학 완전 여기서 뭐 박사를 도전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역시 그 교육도 역시 북한답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고요. 굉장히 뭐 어떤 치료도 아까 뭐 나약해서 뭐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신이 나약해서 까무라치는 거야. 북한답네요. 역시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렵게 어찌 보면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실 군대이지만 군대 같지 않은 군대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절반 대학생, 뭐 절반 노동자, 절반 군대.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그러면 신병 교육을 1년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졸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부대 어떤 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30명이 다 가지 않고 네. 한 5명 네.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기본이 탄도학 전공으로 다 공부를 탄도학. 오. 그러니까 탄도학 기본으로 배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탄도학이라는 게 탄도학부 대학 국방대학 같은 데 탄도학부가 대체로 이렇게 배치지가 미사일 만들거나 포탄 만드는 데 탄도라는 게 이렇게 그렇죠. 연기 탄도. 그게 근데 한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많이 생산할 때 그때 당시 북한에서 최고 영재들을 탄도학부에다 인입시켰어요. 미사일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공부했던 분들이 미사일 만들거나 아니면은 포탄 만드는 데 갔어요. 네네. 근데 대체로 이게 내가 무슨 고사포 아니면 박격포다면 박격포는 그냥 한 번 만들면은 계속 오래 가잖아요. 네, 그리고 사고 날 일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여기 들어가는 포탄은 많은 수량이 생산되거나 한 발이 잘못되면은 사람 목숨을 잃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 이 탄도학에 대한 이게 되게 그때 중요시한 거가 그래서 중요시한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도 탄도학 그러니까 다 구 분야에 다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 분야에 다 이렇게 나눠서 배치가 들어간 거죠. 어디에 배치를 받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포탄 만드는 공장에 포탄 갔었어요. 만드는. 예, 미사일 그다음에는 무슨 이런 포탄, 예 뭐. 전문 포탄도 여러 부류거든요. 뭐 30부터 시작해서 무슨 57, 60, 100mm, 100 이게 쭉 떠 있잖아요. 네. 거기 있다가 그다음에 우리 한때 또 이렇게 바꿔요. 나중에 한 몇 년 근무하다가 그럼 미사일 만드는 데 가서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걸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면 박격포나 뭐 예를 들면 뭐 북한에서 말하는 뭐 주체포가 있어. 그러면 포 자체는 일단 하나 만들면 뭐 테스트에서 한번 성공하면 그거로 쭉 가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탄은 여러 가지 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탄에 대한 검수를 기본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그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본부대 배치 받아가지고 사실상 부대이긴 하지만 군수 공장에 배치 그렇죠.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검수를 하시면서 했던 중에서 예를 들면 가장 뭐 인상 남았던 어떤 포탄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종류 같은 게 있었나요? 가장 인상 남는 것은 저희는 가면은 대우는 좋았어요. 네, 대우. 대우는 엄청 좋았죠. 왜냐면은 제가 군수공장에 가서 보면은 군수공장은 대체로 탄도학 부분은 이게 보면은 노동자들인데도 이렇게 가서 이게 공장에서 다 물을 공업용수 다 쓰잖아요. 공업용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공장들이 공업용수를 이렇게 펌프질하는 펌프공도 다 대학 졸업생이었어요. 아, 그 공장에는 군수 공장은 그러니까 인재들이 다 그 군수 공장에 가.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배인들이 다 당중앙위원회 뭐 후보위원, 위원 아니면은 다 국회의원인 게 아니고 최고 인민위원 인민위원회 대의원이라고. 대의원 맞아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벤츠 타고 국가에서 다 이렇게 선물 준 벤츠 다 타고 다니시고. 군수공장은 보통 대체로 자강도에 많잖아요. 자강도 그다음에는 평북도 많고 그다음에 평양시 군방에 많죠. 미사일 공장은 평양시 주변에 많나 주변에 봐요. 많죠. 그러니까 평양시 근처에서 군복무를 하셨나 봐요. 네. 아, 근데 그 미사일이나 그러니까 미사일 공장에서 아마 일하신 것 같은데 미사일을 보통 그 검수를 할 때 내가 혼자서 뭐 미사일 뭐 전투부라고 해서 탄두 쪽, 그러게 몸체 쪽, 그리고 뭐 추진체가 또 있고 뭐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뭐 검수하는 부분이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래님은 어떤 부분을 하셨나요? 저는 실험실에 있었어요. 아, 어떤 걸 실험하시나요? 실험이라는 게 내가 실험실에 자재가 먼저 공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약이 일단은 모든 탄도 분야에는 무조건 하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금속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엔 뭐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금속이란 말이에요. 재료공학이 중요한 거죠. 금속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약이 중요해요. 근데
포탄을 싣고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가다가 터지는 이 타이밍이 있잖아요. 네. 그 타이밍에 날아가기도 전에 이 금속이 균열이 가서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열 처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재가 들어오면은 저기서 뭐 러시아에서 들어던가 뭐 어디 독일에서 금속이 수입하던가 아니면 강선제 강사에서 금속이 뭐 특수형 합금강 메터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은 이게 다 숫자가 있거든요. 들어오면은 그거를 먼저 자재부에서 저희한테 실험실에 먼저 올려보내요. 뭐 무슨 하약이든 금속이든 무슨 뭐 알코올이든 무슨 모든 화학 제품들을 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런 실험 이런 그 장비에다가 이런 책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나온 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 있는데 금속학에서 무슨 뭐 특수형 합금강 될 때는 무슨 시험을 어떻게 하고 그 규칙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나온 그 번역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두꺼워요. 백과사전 알죠? 네네네. 백과사전 정리만한 책인데 이만큼 두꺼워요. 거기에 매 밑단마다 이 육규를 오기는 자는 총살에 처한다. 이렇게 다 매 장마다 무섭다. 살벌하다. 네. 매 장마다. 매 장마다. 매 앞뒷장다. 와 무섭다. 네. 살벌하네. 예. 그렇게 매일 총살 당할 뻔하네. 그러니까 하나만 이거를 이 국규를 철저히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이 금속 예를 들어 뭐 하약은 빼고 금속이 만약 들어온다. 처음부터 금속 얘기를 했으니까 금속이 들어와서 특수형 합금강 뭐 50호다. 뭐 무슨 뭐 38이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에 금속에 대해서 화학 분석은 뭘 탄소 규소 망간이 그리고 이 탄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허용 범위 뭐 규소 그리고 그다음 물리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물리 시험은 뭐 충격 시험 있고 그다음에 뭐 러크웰도 러크웰 시험 있고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단계를 걸쳐서 경덕에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경도 시험 있고 그다음에 현미경 조직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현미경 검사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도 조직 검사 하듯이 그렇죠. 금속도 조직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 검사 걸치고 그다음엔 마이크로 또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검사 그다음엔 쭉 한데 뭐 장비는 다 소련 거 아니면은 일본 거 아니면은 독일 거예요. 그런 테스트 장비가 다 그 소련, 일본, 독일 거를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건. 와, 굉장히 뭔가 전문 용어가 막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는 사실 그 재료공학이나 금속 쪽에는 문외한이거든요. 저는 뭐 위에서 철도대학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한 가지는 그래도 조금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게. 그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날아가는 도중에 균열이 가서 깨지면 안 되지 않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마셨는데 그 최근에 2017년도에 북한에서 화성 15형을 발사를 했잖아요. 발사를 잘 모르겠어요. 뉴스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성 15형을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그게 뭐 거의 뭐 미국 본토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잘 날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탄도를 그러면서 떨어지잖아요. 아주 지구의 중력을 받아서 엄청 높은 마하 6까지 뭐 그런 높은 속도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그 앞에 그 탄두부 그게 그 막고 있는 그 금속 있잖아요. 그게 높은 그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깎인대요. 이게 그렇죠. 깎이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잘 깎이는 게 너무 팍 깎이면 이사처럼 도착하기 전에 깨져버리고 근데 너무 안 깎이면 떨어졌는데 안 터져버리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 재료공학 쪽의 탄도 기술은 굉장히 북한에서 중시하는 그런 그렇죠. 기술이라는 거를 또 한 번 느낀 것 같아요. 그때 80년대인데 벌써 그때 북한이 87년도에 미사일 테스트를 한 번 해서 성공을 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굉장히 오늘 또 재료공학을 또 의도치 않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실험실 검수를 했으니까 일단은 이런 앉아서 이렇게 이게 공정마다 들어오거든요. 자재부에서 먼저 새로 들어온 거 하면 그다음 다음 단계 열 처리가
모든 제품은 자재부에서 시작해서 열처리 1, 2, 3, 4 가공, 네네. 그다음에 가공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열처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품은 그렇죠. 분석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하약 같은 경우에는 뭐 면하약, 점하약 무슨 뭐 하약 종류도 엄청 많죠. 근데 뭐 하약도 뭐 면하약은 어떤 데 쓰는지 모르죠. 몰라요. 그냥 화약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저는. 점화약이 어떤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향이라 하면은 앞에 방끝을 해주는 게 점화약이에요. 아, 그리고 면하약. 면하약은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 아. 폭발성을 일으키는 게 그거 면하약은 이게 확 불을 당기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폭풍을 하는 거는 또 있어요. 엑소겐이라는 거 있어요. 헥소겐이라는 뭔가 것도. 뭐이 복잡해요. 예를 들면 그 미사일이나 또는 그 뭐 어떤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 거기에 뭐 그 추진체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게 딱 발사를 했을 때 처음에 딱 발화를 해주는 게 점화약이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해서 불 달라가지고 뒤로 쫙 나가는 게 면화약이고 그리고 딱 맞았을 때 강력한 압력을 하는 게 그게 빼빼라는 거 이제 알루미늄 분말로 들어간 건데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탄마다 다 틀려요. 들어가는 게 포탄일 때는 이게 또 이 안전한 헥소겐이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헥소겐이 들어왔을 때 안전한 그러니까 조금 둔하게 우리가 사람이 약을 먹었을 때 너무 한 번에 그러니까 조금 둔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둔하게 시키는 거 아니면 예민하게 시키는 거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약이라는 구조도 들어가서 공부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굉장히 제가 지금 뭔가 무기 전문가가 된 느낌입니다. 지금 진짜 오늘 이렇게 또 배움을 또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렇죠. 개처분을 통해서 배움을 또 알게 되는 기쁨이 있네요. 근데 뭐 영어는 뭐 기본의 기본 일반적인 거고 또 들어가면은 또 분야별로 너무 그렇죠. 뭐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뭐냐면 제가 군 복무할 때 군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같은 군 그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손이 막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군수 공장에서 무슨 뇌간 튀어가지고 그런 거 한 번 있었고, 근데 그분이 목수라서 이렇게 목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동 대패라고 해서 그게 돌아가는 거기에 손 이렇게 좀 잘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수 공장에서. 그렇죠. 사고가 당연히 있죠. 뇌관이 튀고 화약이 튀고 뭐 어떤 때는 폭탄도 튀고 그런데요. 근데 군복무하는 기간에 사고를 목격한 적은 없었어요. 사고가 있었죠. 있었어요. 당연히. 사고는 뭐 아무래도 항상 있죠.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사고가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탄을 생산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뭐 100개를 예를 들어 100개를 생산했다면 그 중에 우리가 뭐 몇 퍼센트를 시험 사격을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공장에서 계획 지표가 뭐 1000개다 예를 들면 그 1000개를 다 생산해 이렇게 정부에서 이만큼 만들어라 하면 그거를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몇 개를 시험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랜덤으로 해가지고. 랜덤으로 우리가 제일 최악의 거를 뽑아서 이 제품 봤을 때 우리가 얘는 조금 밑하다 하는 걸 뽑아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사격을 해요. 그리고 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뭐 미사일도 똑같고 포탄도 다 똑같아요. 그 공정은. 그래서 쏴는데 그게 제일 최악의 조건으로 우리가 쏴보잖아요. 그러다가 같이 있던 우리 같은 검수 하시는 분이 남자분이었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불발탄이 돼가지고 확 터져가지고 그분이 한쪽 눈을 잃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날아가다 터진 게 아니라 발사되면서 터져. 발사되기 전에 원래 쏘면은 어느 정도 사거리 정도 나가서 팡 터져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터진 거지. 불발인 거예요. 불발인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포탄이라는 게 나가서 앞에 탄도 있고 약통실 있잖아요. 저 포탄이나 미사일은 구조가 다 비슷하잖아요. 뒤에 앞에 화약이 들어가는 탄 약통실이 있는데 이 약통실 자체가 또 이게
이 군열이 잘 가요. 그건 얇고 앞에 탄두는 기본 나가서 날라가가지고 모편물에서 파편을 얼만큼 많이 터치는가 확산시키는 거. 확산시키는가 꽃바람을 많이 만드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약통실에 문제가 있은 거지. 그래서 예. 거기서 그냥 나가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려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 사망하셨거나 아니면은 우리 검수는 무조건 한 명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눈 한쪽을 실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실명해서 어떻게 됐어요? 제대됐죠. 제대됐어요. 제대되면 뭔가 영예군인이 보상을 되잖아요. 그냥 영예군인 끝? 그리고 그 공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노무자로 거기서 일을 노동자로 하되 조금 우대는 해주죠. 아무래도 검수, 그러니까 군사대표로 우리가 벌써 나간다면은 공장의 지배인분이 다 당중앙위원회 위원이고 최고위원회 대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우리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지배인보고도 좀 비키세요. 우리는 법 위에 법이었어요. 그렇죠. 예. 군대니까요. 네, 군대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저희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랬어요. 너무 깐깐하게 하니까. 깐깐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검수를 하도 지나면은 벌써 이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능력이 안 돼서 이게 아빠도 높은 자리에 계시는데도 능력이 안 되면 이 검수라는 거는 내가 못하면은 나 한 해만 피해 보는 게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나 이게 무기 하나 납품이 잘 못 되면 그 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우리가 이 현장에 못 내보내요. 검수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갈 때까지 왜 아빠 얼굴 봐서 계속 거기 있긴 하지. 그리고 뭐 대충 입당이나 시키고 보내는데 뭐 식당에 가서 뭐 배식하고 뭐 식당 일 도와주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나 시키고 일생 검수대에 못 써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벌써 한 1, 2년 해보면 능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탁탁 정말 잘 골라내고 잘 검수하는 분들은 그냥 쭉 가고 근데 정말 아빠 백으로 온 사람들은 공부도 잘 못하고 능력도 안 되고 덕성도 안 맞으니까 도중에 그냥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이나 하다가 그만둔다.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서 나머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